CNG TV를 시청하신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CNG TV 사회를 맡고 있는 PLM 지식연구소의 조영식 대표입니다. 이번에 PLM 베스트 프랙티스 컨퍼런스 소개를 해주실 현대자동차의 김준효 팀장님을 모시고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PLM 컨퍼런스 소개와 컨소시엄 소개에 대해서 좀 이 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해주시죠.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PLM 컨소시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목적, 주 역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선 PLM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PLM 컨소시엄에 대해서 이제 추진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의 PLM은 해당되는 솔루션 업체의 주도로 해서 진행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용자가 되는 산업체에서는 특정한 솔루션 메이커가 주는 그런 세미나라든지 컨퍼런스만 참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산업체가 주도되는 PLM 컨소시엄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게 이제 현재 PLM 컨소시엄의 모토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내 PLM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조직 간의 교류 같은 부분도 좀 활성화되고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학계와 솔루션과 산업체가 하나의 PLM이라는 공동 목표로 묶여 있는, 그런데 주도는 산업체가 하는 그런 부분이 PLM 컨소시엄의 추진 배경이 됐습니다. 출범을 언제 하셨죠? 지금 2006년에 처음에 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5, 6월 달이나 이럴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사전 준비 모임은 2006년 8월 달에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이제 CIO 모임이 있었고, 그때 이제 명칭을 저희들 그러면 이 명칭을 뭘로 할 것인가, PLM에 관계된 어떤 컨퍼런스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으로서 컨소시엄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위 모임을 3차례에 거쳐가지고 2006년 12월 5일에 PLM 컨소시엄 킥오프를 했습니다. 그때 회장단을 만들고 저희들 규정을 만들고, 그때 이제 약 120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120명은 대부분의 학계와 그다음에 산업계와 협찬사가 같이 있는데 대부분이 좀 거의 사장 전무 중역급으로 오셔가지고 좀 출범식을 많이 축하해 주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김 팀장님께서 시작서부터 한 여지껏 계속 간파 역할을 하셨는데, 다음은 출범식의 주요 내용을 한번 좀. 그래서 그때 12월 5일날 여기 보시면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현재 PLM 컨소시엄의 회장은 현대기아 자동차의 평진국 사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PLM 컨소시엄이라는 게 상당히 좀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했었고, 그 다음에 디지털 타임스에 기사도 실었고, 그때 이제 기조연설, 그 다음에 산자부에 와서 축하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캐르케마 회장도 와서 이제 저희들 개사를 격려해 주셨고, 그런 형태로 지금 그때 진행이 됐었습니다. 처음에 캐드 학회나 이런 데서는 그 전에도 많은 했지 않습니까? PLM이라는 게 98년, 97년부터 저기 했었는데, 산업 쪽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게 된 어떤 배경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때까지 저희들이 이제 생각했던 거는 솔루션 메이커 주도가 되다 보니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잘 적기에 얻을 수 없다는 게 단점이고요. 각각의 솔루션에서 적용 사례가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업체 주도로 가는 게 좀 중요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 이제 작년에 이제 2007년에는 첫 번째 사업 형태로 해서 국내 PLM 베스트 프랙티스에 이런 모임을 알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지원을 산업계가 참석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2007년 베스트 프랙티스는 약 870명 정도, 그러니까 6개 트랙 30개 세션이 이제 진행된 호황으로 일단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국제 PLM 컨퍼런스도 같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이태리에서 하는 국제 PLM도 가보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인터내셔널 PLM은 어떻게 되는지 상황도 좀 보고 그다음에 거기 갔다 와서 참감기 같은 것도 좀 작성을 해서 좀 홈페이지도 올리고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여기도 김 팀장님도 참석을 하셨죠? 예. 어떻습니까? 한국 산업계가 PLM에 대한 어떤 위상 같은 것들 느낌이 어떻습니까? 2007년에 갔을 때는 뭐 그다지 크게 왜냐면 이제 아직까지 그 대부분의 PLM이 이제 개념적일 수도 있고 솔루션일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떤 그 솔루션의 입장으로 보면 국내 기업이 만든 PLM 솔루션이었기 때문에 활성화는 외국부터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국내에서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도 뭐 한국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정도지 그게 뭐 한국을 잘하고 있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을 겁니다. 자기 외국 사람들이.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목표가 일단 2008년에 그 개최하는 게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국제 PLM 컨퍼런스에서 다른 나라의 상황들을 좀 많이 이제 참고를 해봤죠. 그러면 이제 2008년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올해가 사실 정말 중요했던 해인데 저희들은 이제 그 목표가 통합 행사라는 의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베스트 프랙티스 하고 그다음에 인터내셔널 PLM 컨퍼런스, 그다음에 캐드캐 마켓 워크숍, 그다음에 그 밑에 따로 보면 한일 이제 캐드캐 마켓까지 해서 4개의 행사를 그 통합 행사로 진행을 하는데 실제로 이 4개의 행사는 각각 4개의 단체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주관이 돼가지고 통합 행사로 진행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 모임을 여러 차례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춘 예산, 아젠다, 그 다음에 뭐 논문 여러 가지 행사를 4개를 맞춰서 동일의 시점에 맞춰야 되니까. 근데 생각보다는 호황적으로 끝난 걸로 보는데, 저기 보시면은 약 작년에 870명 정도 왔는데, 올해는 한 1150명 정도 왔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되고요. 이번에 뭐 주최하시는 분은 좀 힘들으시겠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 모임들이 한꺼번에 PLM이라는 좀 잔치 분위기도 했고, 굉장히 그 사용자들은 좀 많은 도움이 된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거는 또 뭡니까? 2008년 운영위의 주요 활동에 대해. 이때 이제 저희들 산업계 중에 이제 삼성전자 쪽에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조직도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조직도에 보면은 이제 1차 지휘를 했을 때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그 다음에 LG전자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삼성전자에 가가지고 저희들 이제 행사의 준비를 하면서 찍었던 그런 부분인데, 이 이제 수원 홍보관 쪽이 그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번에 국제 PLM의 투어 형태로 반영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도 이제 PLM 컨소시엄 홈피하고 국제 홈피를 다 만들고, 후원사도 지금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22개에서 지금 올해 35개 정도의 후원사가 늘은 그런 형태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거기에 맞춰서 좀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국제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이런 규모를 좀 처음 봤다는 뭐 이런 형태로 될 정도로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이 조직도가 나왔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회장님으로는 이제 HKMC의 행정국 사장님이시고, 고문이 카이스트의 한순영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회장이 이제 삼성전자의 김채연 상무님과 LG전자의 김태혁 상무님이었습니다. 그 밑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자동차 기계 쪽에 이제 제가 총무를 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 쪽에 삼성, LG전자, 조선항공 쪽에 이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 조선해양이 이제 산업계 쪽을 대표했고, 학계 쪽은 이제 카이스트, 인하대, 생기원, 지식경제부 쪽 팀들이 이제 학계하고 연구소를 대표하는 조직이었고, 솔루션은 이제 보시면 이제 다소, 오토에보, PTC, 지멘스, IBM 뭐 이렇게 아베바, HP 이런 회사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간사 모임을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솔루션 메이커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메이커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닌데, 문제는 이제 학계도 산업계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많이 있는데, 이루어지는 거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산업계 조직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현재는 이제 자동차하고 전자하고 조선까지는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항공, 중공업 쪽 이런 부분들까지 좀 확대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나가는 게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PLM 컨소시엄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그 정보 공유의 활성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LM 베스트 프랙티스 행사는 1년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지속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실무자 위주의 토론 세션과 실제 사례 중심으로 많이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야별로 정기적인 워크숍이나 동종 위종업계 간의 업무 교류회 같은 것도 필요하게 되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CNG TV가 처음으로 하는데 저도 여기에 나오면서 조금 좀 처음이라서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지식들이나 알고 있는 사실들을 좀 확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유관 조직으로는 이제 산업체하고 중소기업에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컨소시엄 조직이 이제 산업체 위주로 계속적으로 주도가 돼서 확대가 되면 솔루션 메이커나 학계나 이런 쪽도 같이 따라와 질 수 있으라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PLM하고 또 어떻게 연계를 가질 거냐, 이것도 이제 좀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 뭐 필요하면은 이제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니면 관계되는 거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 계속적으로 좀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 된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컨소시엄에서 국내 PLM의 어떤 방향이나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도 우리 국내 PLM이 이런 형태의 정부 정책에 뭐 바라는 거 이런 것들을 반영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기회들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LM 솔루션 공급사는 중장기적으로 국내에 있는 그 산업체에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제시해서 같이 공존해가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PLM 컨소시엄은 모든 업체들에게 열려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좀 닫혀 있는 조직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PLM 컨소시엄은 다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다 들어올 수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뭐 회비를 받거나 그러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입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소기업, 대기업만이 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중소기업이나 무슨 이런 중견기업들도 뭐 열려 있는 거죠. 이게. 예. 뭐 저희들 바람은 더 많은 사람 중견기업에서 참여를 해주면 훨씬 더 보람차고 아니면은 더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컨소시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선은 이제 그 좀 중소기업에서 추진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대기업 위주로 일단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회원은 그 중소기업까지 다 포함한 그런 부분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게 그 이런 학계나 이런 데에서 이 뭐 업계에서 필요한 PLM 인력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주고 이렇게 학계에서 이런 인재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도 가능할까요? 그 부분이 조금 좀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PLM이라는 게 이제 많은 어떤 그 솔루션과 기술적인 내용을 많이 원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학교의 특정한 커리큘럼으로 가르치기가 좀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솔루션 메이커의 어떤 기능들도 좀 특화되어 있고, 그래서 학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PLM 뭐 연구회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부는 있는데 그런 쪽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로컬화된 거를 좀 그 산업체가 원하는 그런 그 리콰이먼트를 구현해주는 그 스포트로 하고 그런 어떤 기술들이 솔루션에 반영되는, 그러니까 지금 산업체보다는 어찌 보면 솔루션 메이커하고 같이 연관된다 그러면은 훨씬 빠른 시간에 좋은 기능이 개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당면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 PLM 솔루션의 기업의 전개 방향이 뭐 단일화 또는 특화로 그렇게 됐는데, 제일 좋은 거는 하나의 솔루션이 회사의 전체의 프로세스를 커버하는 그 솔루션이 되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 영역에 최적화된 PLM 솔루션이 많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뭐 기업 환경은 좀 복잡해지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도 멀티캐드에 뭐 멀티 PDM에 뭐 이제 일부는 이제 하우스 이제 레가시 시스템 같은 것들도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PLM 자체에서 잘 묶어가지고, 가야 되는, 뭐 그런 형태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자체도 이제 그 글로벌 기업이 되다 보니까, 뭐, 헤드쿼터나 마스터나 한 군데 두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지역 격차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정보가, 똑같은 정보가 빠른 시간 내에 전달돼서 이래의 그 차질이 없는 그런 글로벌 PLM 전개라는 게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기업 자산 보호라고 요즘 한참 이제 저작권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보안의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게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저희들 뭐 도면 나가고 뉴스 사고 이런 걸 보면서 정보 보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PLM 자체에도 자산 보호를 위한 그런 기능들은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지난 2년 동안 실질적으로 이런 조직을 산파 역할을 하셨는데, 좀, 애로사항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가장 컸던 거는 컨소시엄은 산업체가 주도가 됐지만, 어떤 영리단체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일을 하면서 또 진행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걸 갖고 있습니다. 예산의 예산이라는 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바란다면은 PLM 중장기 발전 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이 아니고 그 대기업에 같이 있는 중소기업이라도 같이 모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서 이제 그 PLM의 방향을 같이 수립할 수 있다면 아마 더 보람직이고, 산업체나 학계나 이런 정부 부분들도 이 PLM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 가장 적극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데는 정부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도 이제 축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식경제부 쪽에 부탁을 드려서 작년, 올해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저희들을 밀어줄 수 있다면 아마 좀 더 빨리 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판단합니다. 2008년이니까요. 2008년에 그동안 이제 몇 년 동안 해오셨었는데, 2008년에 베스트 프랙티스 컨퍼런스에서 특별한 특징이나 뭐 이슈 같은 거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가장 큰 이슈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행사가 동시에 들어간 통합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 아까 115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국제 PLM 컨퍼런스를 가보면은 학계가 위주가 되어 있습니다. 솔루션 메이커에서 하는 PLM 컨퍼런스를 제외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200명 정도, 300명 규모로 이제 치러지더라고요. 저희들 가보니까. 근데 저희들은 이제 PLM이라고 하는 부분을 모아가지고 솔루션에서 하는 컨퍼런스를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4개가 동시에 진행됐다. 그리고 그게 이제 통합행사로서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에 이제 뭐 어떤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한국의 위상에, 한국의 이런 호응도에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것들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좀 PLM 솔루션에 대해서, 뭐 이렇게 국제적인 회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PLM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기대치를 많이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도 외국에 있는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뭐 고마워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 PLM 베스트 프랙티스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올리는데 아주 기여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김 팀장께서는 이제 약간 컨소시엄을 하면서 벤더와 사용자와 약간 좀 중간에서 끼어있는 형태에서 느낀 점이 많으실 텐데, 요즘 보면은 이제 PLM의 사용자와 PLM 벤더들이 서로 이렇게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벤더 사용자들은 요번에도 이제 어떤 이슈가 나왔는데, 리퀘어먼트를 벤더들이 충분하게 못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벤더들은 한국의 기업이 제일 복잡하고 제일 요구사항이 많다. 이렇게들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아마 그거는 당연한 일 같습니다. 일단 솔루션 회사에서 제공되는 솔루션이라는 게
특정 회사를 상대로 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용화된 솔루션을 특정 기업에 맞추려고 보면 다른 프로세스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날 이제 뭐 기조연설에 보면 김재현 상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도 보니까 한 46%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솔루션. 저는 사실은 그거 46%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다고 보고, 실제로는 이제 그 많은 프로세스를 이제 시스템에 적용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체는 우리의 특정 프로세스에 맞춰달라고 하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솔루션 메이커는 그런 기능을 새로 이제 하려고 보면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요구사항이 많아진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근원적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종 계열에 있는 PDM 솔루션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저희들 같은 자동차의 솔루션은 자동차의 솔루션을 썼던 그런 솔루션들을 좀 많이 찾게 되고요. 어차피 프로세스가 비슷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은 그런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다는 거는 결국은 관심도가 높다는 이야기고, 그런 걸 빠른 시간에 반영을 하면 좀 더 특화된 게 법용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좋은 어떤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많은 프로세스를 다 담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서로의 어떤 눈높이를 같이 해가고, 가능하면은 프로세스 자체를 많이 안 건들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기업체 입장에서도 보면 메인터넌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익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체 내부로 보면 프로세스 변화에 대한 어떤 거부감도 좀 있기 때문에 좀 적당한 눈높이로 맞춰가지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잠시 이제 좀 행사했었던 화면을 좀 보면서 이게 주요 행사 사진이네요. 예. 그리고 요 VIP 간담회도 했다고 들었는데 거기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까? VIP 간담회는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앞으로의 PLM이 어떻게 갈 거냐, 그 다음에 바라는 점이 뭐냐. 그래서 작년에보다는 VIP 간담회 참석하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30분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아마 관심도는 좀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PLM을 어떤 분야까지 확대할 거냐,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행사로 진행할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본 그런 자리였고요. 이제 성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행사 성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나중에 좀 질문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예. 일단 행사 성과라고 그러면 국제 PLM 행사와 공동으로 했다는 게 앞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좀 뜻깊은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총 3일간 행사가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PLM 베스트 프랙티스는 캐드캐마켓 하계 워크샵 포함해가지고 산업군별 총 5개 트랙 30개 세션으로 PLM 성공 사례가 발표됐습니다. 거기 보면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GM대우, 현대중공업, 카이 이런 쪽 대표적인 사례가 발표됐고요. PLM 관련 벤더의 부수가 총 35개입니다. 그래서 참여 행사한 업체가 35개로 상당히 관심도가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 국제 PLM은 3일간 160명 정도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50개 정도의 논문과 9개의 포스터 세션이 전시가 됐고, 그리고 이제 해외 참관객들에게 이제 삼성전자 투어하고 유람선 디너 같은 것들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참가 인원은 작년에 한 950명 이야기했는데 올해는 한 1100명이 좀 넘는 그런 행사로 이제 PLM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아마 최대 PLM 컨퍼런스로 자리를 잡은 것 같고요. 참여 업체가 이제 많이 늘었다 하는 거고요. 덕분에 이제 PLM의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장이 좀 더 커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VIP 간담회는 이제 산업체 주요 이제 VIP하고 벤더사 사장 학계에 이런 분들이 있는데 PLM의 방향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잘 되면 또 이제 어떻게 정부나 이런 쪽에도 아마 같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향후 계획은 그 벤더사 홍보를 위한 컨퍼런스보다는 실제 사용자가 위주로 된 뭐 그런 형태로 이제 PLM 컨소시엄이나 베스트 프랙티스가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이때까지 솔루션 쪽에 메이커에서 하는 컨퍼런스는 그 특정 솔루션에 대한 것만 하기 때문에 상대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미나뿐만 아니라 관련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 아까 말씀 CNG, TV 같은 것도 하나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홈페이지나 아니면 다른 걸 잘 활용해서 그런 어떤 형태가 좀 발전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우선적으로 뭐 지금 현재 그렇게 크게 나쁜 어떤 이미지를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올해 가면서.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까지 다 참여해가지고 아시아 PLM 국제 행사로 좀 갈 수 있으면 아시아의 힘을 좀 접목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규모 세미나 같은 것도 아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산업체에서 좀 더 많이 참여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거를 좀 더 고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한 5분 정도 여러분들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사전에 질문을 해주신 분인데요. 이순규님께서는 자동차에서 카티아 환경이나 핫직스 등과 같이 변경되는 항목에 대해서 업체에서도 그 정보를 받아볼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 업체라는 게 협력업체를 의미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현차나 이런 데에서 그 이런 캐드 환경이나 이런 거를 PLM을 통해서 협력업체들과 이렇게 어떤 교류를 어떻게 하는지를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자동차에서는 저희들이 뭐 캐드 환경이 바뀐다든지 보전업이라든지 업그레이드나 이런 걸 되면은 실제로 이제 그 PLM 쪽의 홈페이지에서 업데이트는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동차에서 저희들 협력업체에 주는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올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바뀔 거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정보가 필요하다는 표준과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형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정 회사의 어떤 그거기 때문에 PLM 전체에서 이렇게 올리는 게 맞는지는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게 만약 자동차 쪽에 관련되는 회사라면 그런 쪽 홈페이지가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걸 이용하시면은 저희들 표준 그다음에 변경되는 내용들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성원님께서는 이제 PLM에 대해서 PLM을 통해서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밸류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PLM이 주는 가장 큰 메리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이 캐드 분야, CA 분야, 그 다음에 PDM 분야, 보험 분야, 여러 가지 분야의 어떤 부분적인 로컬 PDM 개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아마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품질과 라이프 사이클인데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런 정보들이 서로가 연계가 돼가지고 이중적인 작업을 방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PLM이라는 게 그런 정보들을 손쉽게 묶어가지고 저희들이 원하는 정보를 고구마 줄기에서 정보를 뽑아내듯이 쭉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게 PLM의 장점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 생각도 PLM에 대해서는 가치는 있는데 이분처럼 이제 구체적인 거에는 약간 좀 추상적인 것도 많고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그동안 많았었는데 그 의외로 이렇게 죽지 않고 올해 또 점점 확장되고 있는 거 보면은 그 가치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보니 본희님께서 이번 PLM 베스트 프랙티스 2008에서는 다양한 PLM 업체들이 참가했는데 참여 업체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번 컨퍼런스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제조업에 PLM을 도입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한번. 일단 각자 하는 컨퍼런스에 가면 각자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장이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베스트 프랙티스에 저희들 PLM 벤더가 다 왔다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장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사람들도 이게 흔히 말하는 산업체나 이런 데 잘못된 정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이 장이 커지면 아마 그런 쪽에 좋은 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다 모아놓고 누군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서는 정말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이제 개인적으로 견차나 뭐 이런 데서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그 기회는 다음에 한번 모시고 질문을 하려고 그러고, 이번에는 그 PLM 컨소시엄의 그 관련자로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PLM의 컨소시엄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PLM 컨소시엄이 나중에 무슨 뭐 소비재나 이런, 지금 PLM이라는 것이 약간 좀 제조업체 중심이었는데, 뭐 어떠 보니까 이제는 뭐 소비재도 PLM이라는 걸로 들어오려고 그러고, 뭐 건설업계나 뭐 이런 건축이나 이런 데서도 하는데, 뭐 다음에 한 2년 하시고 다음에 또 넘기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게 PLM 컨소시엄이 원래 이제 1년 임기 1년 연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2년을 했기 때문에 다음 이제 회사로 이제 넘겨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너무 오래 해버리면 다른 쪽에 기회가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업종들은 뭐 저희들은 옛날에는 이제 산업체라는 쪽이 이제 뭐 자동차나 전자나 중공업이나 뭐 이런 쪽, 조선 이런 쪽이 PLM의 어떤 캐드를 쓰는 쪽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쪽인데 아마 업종은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멘트로 보면. 그래서 그런 어떤 업종들도 다양하게 같이 뭐 건설은 아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캐드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실제로 PLM이라는 게 캐드부터 출발해서 그다음 PDM, PLM 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과정들을 있습니다. 그래서 그 PLM 자체의 모티브는 3D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 업체는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업종 뭐 푸드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많이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희 김 팀장께서 사실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뭐 자기 그 업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게 일을 많이 하셨는데 PLM 발전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다음에 또 새로운 분이 오시겠지만 그분에게 그런 것들을 많이 전달이 돼서 우리 업계 한국이 PLM 강국이 되는데 좀 이바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